내가 또 리뷰를 아직도 안 한 게 또 있어. 아이폰도 장기 사용 리뷰를 안 했지롱. 폴드2도 장기 사용 리뷰를 안 했지롱. 사실은 S20도 Z 플립도 장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일단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120Hz를 쓸 수 있게. 그러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죠? 모든 설계에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는 게 있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벌써 2달 동안이나 사용해왔던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다른 S21 시리즈들을 장기간 살펴보면서 또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은 벌써 2달이나 된지 몰랐어요. 너무 그냥 잘 쓰고 있었어서 벌써 2달이나 지났구나. 사실 S21 시리즈에 대한 뭐 분석, 테스트, 비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또 다양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찐텐으로 야, 너 이번에 그 갤럭시 새로 나온 거 쓰지? 나 그거 살까? 써보니까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텐션으로 살까 말까 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듯이 제 경험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볼 겁니다. 혹시 영상 다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전 영상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링크 달아둘게요. 먼저 디자인 조금 놀랐어요. 반응이 좀 많이 갈리긴 갈렸지만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야? 갤럭시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직접 사용하면서 사실 제일 만족스러운 게 이런 특이한 색조합,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투명 케이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정말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필요에 의한 설계가 아니라 미적인 거, 또 새로운 걸 뭔가 추구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스마트폰들이 이제 후면 카메라가 다 이제 인덕션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뻔한 그런 디자인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이것도 뭔가 새로운데? 하면서 골드랑 바이올렛 조합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워치랑 버즈까지 해가지고 같은 색 조합으로 통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워치도 색 조합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깔별로 모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S21 시리즈 중에서 판매량도 이 바이올렛 색깔이 가장 높았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하는 사람들 눈에는 다 비슷한가 봐요. 실제로 이번에 S21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인 S20 때보다 무려 30%나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린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전자기기 덕후들은 일단은 스펙표를 보잖아요. 뭐야? 전작보다 스펙이 떨어졌어. 전작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되게 안 팔리겠다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1월달까지만 해도. 근데 진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전작 대비 30% 껑충 뛰어오른 판매량을 보였다는 게 두 가지 큰 요인이 작용을 한 거죠. 디자인 그리고 가격. 진짜 이걸 보니까 전자기기 덕후들의 입장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종별로 판매량을 보면은 전체 중에서 기본형이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울트라,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순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일 안 팔린 플러스 모델을 선택했을까요? 제 친구 2명이 저랑 똑같이 이 모델을 샀는데 여기서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후면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바이올렛이 너무 예쁘다. 후면 소재가 글라스틱보다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바이올렛의 이 색감을 더 잘 뭔가 보여주는 것 같고 뭔가 더 영롱하고 더 예쁜 것 같다. 결국은 후면 소재 때문에 플러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그냥 예뻐서. 결국에는 기본형에 글래스가 들어갔으면 기본형을 선택을 했겠죠. 아마 기본 모델을 구입하신 그 40%의 많은 분들이 거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플래그십 라인 중에서도 작고 가볍고 저렴한 폰. 근데 예쁘면 더 좋고. 그래서 플러스를 선택했는데 약간 아이폰 고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이폰 12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프로의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 프로의 뒷면 무광 유리 소재가 주는 너무 예쁜 그 후면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게 되는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에도 유리 소재를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저렴해졌죠. 기본형은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형은 한 15만 원, 18만 원 정도 저렴해졌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가격을 내리는 대신에 그만큼 이제 뭔가 빠진 것들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전자기기 덕후들은
막 보이는 거지. 디스플레이 해상도 내려가고. 진동 모터 바뀌고 램 용량 적어지고 외장 스토리지 빠지고 뭐 이런 거. 그치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고 가격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비 심리는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을 내리면서 근데 부품은 비싸지고 이러니까 약간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줄이고 빠지고 필요한 것만 남겨보자. 일단은 갤럭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삼성페이, 뭐 지문인식, 무선 충전, 보조 사율, 초고속 충전, 빅스비, 조도 센서, 근접 센서 뭐 이런 센서들, 스테레오 스피커 다 들어갔어요. AP도 뭐 최신으로 들어갔고 뭐 엑시노스가 얼마나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외장 스토리지가 빠지고 충전기 빼고 케이스 빼고 램 줄이고 화면 해상도 줄이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충전기 케이스 얘네들은 말이 많았죠. 이걸 꼭 빼야 되냐 약간 이제 다들 그래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A32 하루 사용기를 올릴 때 거기 충전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댓글에서 그러더라고요. 환경보호 한다면서 여기다가 왜 넣었냐 막 어찌고찌고 이러면서 아직 여론은 잠자는 사자구나. 코터를 건드리면 한다 이거야. 결국 다들 마음은 충전기랑 케이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없앤 거 다시 넣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건 사실 외장 스토리지죠. 이거는 안드로이드 유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삼성이 그래도 용량 장사 안 하고 외장 스토리지로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었는데 이걸 그냥 버렸죠? 이 장점을. 그리고 또 이번에 램 용량이 전작보다 줄었어요. 울트라는 그대로 갔는데 전작인 S20 때는 12기가 램이었는데 이번에 8기가 램으로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작이 나왔는데 램 용량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막 스펙 너프다 막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8기가도 나한텐 충분하다. 물론 12기가 램이랑 8기가 램을 램 리프레시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12기가 램이 좋죠. 다다익 램이니까. 근데 이건 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고사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8기가 램이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까부터 제가 스펙이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울트라는 그대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또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S20 때보다 한 단계 스펙이 내려갔습니다. 전작에서는 QHD라고 해가지고 풀 HD보다 한 단계 높은 해상도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S21 기본형이랑 플러스에서는 최대 FHD 플러스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QHD 플러스까지 된다는 그 설정이 되게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었어요.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 쓸 때도 WQHD 플러스 해상도로 설정하면 120Hz 주사율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S20 사용하던 사람들도 S21 와서도 그냥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그 QHD 플러스라는 옵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 원가 절감해라. 만약에 다음 세대를 또 기대해 본다면 아예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120Hz를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러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죠? 모든 설계에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되게 이제 제품 기획을 할 때도 뭔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이미 사양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높이려면 비싸지거나 무거워지거나 커지거나 이건데 이걸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쓸데없는 걸 빼서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소비자들 니즈에 맞춰서 잘 고르는 게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 말하다 보니까 뭐 소비 경제 강의하고 있네. 아무튼 그래서 만족하면서 너무 잘 쓰고 있다. 우리 지원 직캠도 너무 고화질로 너무 잘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카메라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S21 플러스 쓰면서 사실 카메라 스펙보다는 기능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플래그십은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3개의 카메라만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심도 카메라 정도 뭐 하나 더 들어가 있거나 요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스펙이 아닌 이상 뭐 엄청 메리트 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난 폰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 일상 기록하고 음식 사진 잘 나오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 잘 나오고 뭐 요런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이상의 뭔가 전문적인 결과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모드를 정말 기깔나게 잘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분들은 다른 카메라를 이미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 스펙보다는 소프트웨어, AI 활용 뭐 이런 부분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AI 지우개 기능 있잖아요. 저 이번에 요거 새로운 기능 넣어줬는데 막 지운 자리 티나고 이러니까 어떡해 유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UI 3.1 업데이트 영상에서 지우개 기능을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제 폰에서도 지우개 기능 되나요? 그거 쓰고 싶은데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막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카메라가 스펙보다는 기능이구나. 얼마나 실용적이고 또 재밌는 기능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번에 인물사진 모드라고 해서 원래 라이브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있던 기능을 이렇게 인물사진 모드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폰에 있는 인물사진 모드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물사진 모드로 인물을 안 찍고 음식을 찍거든요. 이게 음식 사진 모드로 찍은 게 아니라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겁니다. 음식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발열과 스로틀링. 사실 제 친구들도 발열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니까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막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프레임 드랍이나 스로틀링 요거를 걱정해야 되는데 발열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열 테스트 영상 올리면서 같이 이게 발열이 왜 중요하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발열은 사용하면서 느낀 적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세팅할 때 진짜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엄청 제가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이러는 것도 아닌데 뭔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따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사양 게임 돌리거나 카메라 쓰거나 이럴 때 말고 그냥 평상시 사용할 때는 발열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겨울에 손난로 기능 넣어줬다가 이제 봄 온다고 뺀 거. 그래서 2달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S21 울트라에서 최고 해상도인 WQHD 플러스의 고주사율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출시 초기에는 테스트를 하던 중간에 갑자기 꺼져버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2달 사이에 확실히 최적화가 많이 된 건지 이제는 최고 사양 설정에서도 20회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혀 문제 없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S21 플러스도 당연히 최고 해상도인 FHD 플러스 고주사율 설정에서 테스트를 모두 마쳤고요. 자, 울트라 결과부터 볼게요. 우선 최고 점수는 5476점, 최저 점수는 3746점으로 스테빌리티가 68.4%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부터 7회차까지는 점수가 5000점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회차에서 8회차 넘어가면서 4000점대에서 3000 후반대로 점수가 내려오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됐어요. 여전히 스로틀링이 있고 한 번 내려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테스트 진행하면서 육안으로 화면을 볼 때는 테스트 중반부터 특정 장면에서 약간씩 프레임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점수가 꺾이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S21 플러스 결과도 볼게요. 최고 점수 5511점, 최저 점수 3785점이고 안정성은 68.7%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번째까지는 점수가 유지되다가 다섯 번째에서 갑자기 4000대로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또 3000대로 떨어졌다가 3000대에서 조금 유지되다가 보시면 9회차에서 갑자기 10회차로 넘어가면서 5000점대까지 확 점수가 회복됩니다. 그러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유지되다가 오히려 19회차 때 갑자기 다시 또 5000점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중간에 프레임이 좀 떨어져 보이길래 이제 스로틀링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매끄럽게 보이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고사양 게임을 잠깐이 아니라 그래도 20분 이상 즐기시려면 어느 정도 프레임 드랍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사양 게임 중에서도 진짜 빡세기로 유명한 원신도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한 40-50프레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발열도 막 생기고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근데 고사양 게임을 엄청 즐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피커랑 진동 모듈 이미 제가 한번 영상에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무엇보다도 S20 시리즈는 3기종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들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크게 키웠을 때 이 뒷판에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데 21 시리즈는 뒷판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동 모듈은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는 다 햅틱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진동이 납니다. 다음부터는 플래그십에는 웬만하면 햅틱 모터를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A32 쓰면서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햅틱 진동이 물론 햅틱 진동과 오타의 어떤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제 경험상 진동 피드백이 없으면 오타가 더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쓰는데 얘는 진짜 타자 칠 때마다 웅웅웅웅 거리니까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피드백 꺼놓고 쓰다 보니까 오타도 많이 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플래그십 모델에는 좀 기본 모델에까지 햅틱 진동을 넣어주십사. 다음번에는 꼭. 그리고 뭐 배터리는 빵빵하고요. 삼성페이 되고 지문인식 되고 초고속 충전 되고 지금 제가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둘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시국에는 갤럭시가 절대적으로 편한 게 이 지문인식. 아이폰은 이제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 해주는 그런 기능이 곧 나올 거긴 한데 페이스 아이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빠른 지문인식은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항상 보급기나 중급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고 이러는데 기본을 다 갖춘 제품이 바로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사실 쓰면서 뭔가 엄청 부족하다,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를 만들고 제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소비자로서 제품을 선택할 때 더 만족스러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리즈였습니다. 아 근데 그런 점에서 외장 스토리지 뺀 거 갑자기 생각나네. 아 외장 스토리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케이스 추천 하나만 할게요. 항상 제가 끼고 나오는 케이스인데 진짜 핵꿀템입니다. 삼성 정품 클리어 케이스 종류 중에 스탠딩 클리어 케이스라고 있어요. 뒤에 있는 요 클립을 이렇게 열면은 거치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 말릴 때 요 앞에다 이렇게 해서 코난 틀어놓고 머리 말리거든요. 아 진짜 제가 써봤던 케이스 중에 제일 편한 꿀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2달 동안 갤럭시 S21 시리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쫙 이야기해봤는데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저랑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후기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제품 분석이나 테스트, 비교, 뭐 카메라 분석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놨으니까 밑에 본문에 링크 달아놓은 거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다음번 장기 사용 리뷰는 뭘로 할까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